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NBA 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시장에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 미증시도 다우지수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살짝 좀 플러스 전환되긴 했는데요.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했던 모습, 그래서 우리 증시까지 약보합으로 끝난 것. 그다음에 내일장에 이 바이든표 인프라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인프라 증세안 다 확인해 보고 건설주 메타버스까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이재명 종목이 왜 올라갔는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갤럭시아 모니터링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오늘 뭐 다 상한가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다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갤럭시아 모니터링 또 우리 회원님들은 다 수익 내고 나왔고 싹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21%, 17% 이렇게 많은 분들 수익 챙겼고 다 팔고요. 새롭게 올라갈 종목 매수했고 이렇게 이제 VIP 회원님들만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24일부터 그죠? 다 매수했던 거죠. 3월 26일. 그래서 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VIP 회원들은 타점 매수와 매도를 문자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보면요, 시장은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좀 이제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약세로 끝났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죠. 뭐 하락이라기보다 이제 좀 저점 잡고 나서 3일째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주춤했다. 근데 사실 앞으로도 주춤할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러 가기는 힘들다. 그런 모멘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개별주 시장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쨌든 이 3, 4거래일 동안 반등이 나왔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온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시장은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생산에 있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중국 시장이 이제 아침에 계속 밀렸던 거예요. 물론 이제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밀렸습니다. 왜 밀렸냐?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 70%가 거기에 70이 뭐 때문에 좋았냐면은 원자재 구매 때문에 좋았다는 거.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를 구매하는 비용이 70이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원자재를 구매하는 비용이 70이었다. 원자재 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원자재 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 우려감이 있는 거고, 인플레 우려감이 있으면 결국 또 긴축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겁니다.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주춤한 거죠. 결국은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긴축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선택적인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선택적인 긴축.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처럼 뭐 테이퍼링 할 때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사실 좀 많이 풀어놨고요. 중국은 많은 돈을 풀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풀긴 그렇고 많이 풀다 보니까는 이제 부도날 업체도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고 선택적 긴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이제 이 중국 증시 보고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립서비스 통해서 그렇게 심하게 긴축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음. 어쨌든 오늘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불구하고 어 오히려 이 원자재 쪽 원자재 구매에서 더 많은 지표 그 숫자가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감, 예, 원자재 급등, 인플레 우려, 그래서 긴축 우려감까지 또 한 번 나왔던 겁니다. 예. 거기다 미증시가 또 국채 금리가 또 어젯밤에도 올랐었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예. 한번 올랐다가 또 한 번 반등이 나왔죠. 지금은 살짝 또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채 금리가 또 오르다 보니까는 우리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로 갔던 거고요. 살짝 또 안정되니까는 나스닥 선물이 살짝 보합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음. 어쨌든 이런 이유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이 약했던 이유,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우려감이 있었다. 그리고 국제 금리 살짝 올랐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마이너스 0.11%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1%. 살짝 약법 나왔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거예요. 보이죠? 1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한 겁니다. 어제는. 근데 과거 같으면은 국채 금리 이렇게 올랐으면은 시장이 빠졌어야 되는 건데, 어제 나스닥 시장이 빠진 건 아니죠. 그냥 약보합 정도였던 거죠. 오히려 양봉이었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더 올라서기 시작하면 사실 좀 영향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약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또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밤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3월 31일. 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예, 인프라스트럭처가 발표되는데, 이게 약 4조 달러까지 예상한다 그랬습니다. 4조 달러까지. 4조 달러.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거는 2.25조 달러치의 인프라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인프라 투자하겠다는 게 발표될 거고, 이 중에서 약 4천억 달러 정도가 신재생으로 잡힐 거라고 해요. 이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것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 뉴욕에서 날라온 그런 내용들인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예측 자료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원래 4조 달러 기대했던 거죠. 남은 약 2조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원래 4조 달러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4조 달러 발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한 건 2.25조고요. 다음 달에 이 보육하고 헬스 쪽에 이 2조 달러를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오늘 발표할 건 2.25조 달러 인프라, 여기에 신재생 4천억 달러, 남은 2조 달러 정도는 다음 달에 발표한다. 거기에는 그 보육하고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다. 이 바이오 부분도 있죠, 바이오. 그럼 4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4월 달에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아마케가 있죠. 아마 이때부터 이제 어떤 그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바이든의 또 대규모 투자 이런 거와 같이 4월 달부터는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2.25조 달러 발표하면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낮게 발표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또 발표한다 하더라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발표하면서 3조 달러의 증세안을 같이 발표한다 그래요. 3조 달러의 증세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1조 9천억 달러 썼잖아요.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2.25조 달러 또 발표하죠. 또 지금 2조 달러 또 발표할 게 있죠. 이거 돈이 다 어디서 납니까? 예. 국채를 발행하던가 증세를. 그러니까 지금 이 증세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코로나 청구서라고 합니다. 돈을 지금 뭐 대대적으로 풀긴 하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납니까? 예. 국민 세금한테 돌려야겠죠.
그러니까 그 증세안이 3조 달러에 대한 증세안 나올 것이고 이게 대부분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어떤 그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받아올 것이다. 그러면 3조 달러의 증세를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 증세가 없다면 국채를 발행하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없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값이 빠지겠죠. 그럼 채권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나스닥 빠지죠. 왜? 조달 비용이 많아지니까 그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유동성 장세로 올라갔던 그런 종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적어도 나스닥은 빠지고 이게 많아도 이 증시의 대부분이 빅테크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많아도 빠지고 어쨌든 증시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때 사실 뭐 급락 나올 내용은 아니죠. 돈을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올 내용은 아닌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다. 결국에는 기술주가 못 갈 수 있다는 거, 기술주들. 근데 기술주라도 지금 바이든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반도체 제조 이쪽에서는 지금 이 장비 종목들이 가고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제 같은 경우에 우주 ETF에 편입된다 그래가지고 올랐던 건데 최근에 기술주들 보면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아니면은 램 리서치 이런 애들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ASML도 그렇고 이런 데 올라가는데 성장주로서 올랐던 애플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은 어떤 성장주로서 올라선 거기 때문에 그쪽의 종목들이 올라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종목들이 나스닥을 이끌어왔지만은 앞으로는 나스닥을 이끌 종목들이 그런 기술주 종목들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나스닥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나스닥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성장성만 갖고 있던 그런 종목들은 못 가는 거고요. 확실한 기술주 반도체 장비 종목만 가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장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소재 이런 쪽. 다만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좀 가겠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스닥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애플 같은 이런 성장주 위주의 어떤 대형주가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쪽만 간다는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주와 관련된 우리 역시 그런 기술주는 좀 조심하는 게 맞고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오늘 밤에 그 2.2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 나오면서 사실 좀 여기에 4천억 달러 정도가 신재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는 관련주가 또 더 가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최근까지 보시면 우리 시장은 윤석열 관련주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그쵸? 근데 오늘부터는 또 이재명 관련주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찌 보면은 윤석열 관련주예요. 뭐 파평유씨 관련주입니다. 서울대 법대 관련주입니다.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뭐 대표이사가 뭐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나이가 비슷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도 이제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관련주로 갈 거다 그런 얘기죠. 왜? 여긴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 이것도 왜 올라가는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좀 이따가.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좀 읽어드리는 게 약간은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복잡하게 들으셨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항상 제가 우리 이 티어노 대표 카페 오시면 여기 지난 방송 보기 보시면 여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오늘 것도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고요. 성공투자국에서도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입하셨는가.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수익 나면 줄줄이 수익 납니다. 수익 난 거 팔고 그걸로 또 사고 또 수익 난 거 팔고 또 그거 또 사고 그런 식으로 수익 나요. 그죠? 음. 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도 이 코스모 신도제까지 팔아서 들어간 거예요. 3월 26일 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종목 이야기할게요. 우리도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도. 근데 못 가고 있죠. 그죠? 성장주의 상승이 좀 부지하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황에서 국채금리 계속 올라서고 있고 또 중국 시장은 긴축 우려감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간다. 그래서 성장주가 못 간다. 예. 뭐 증세를 하던 말던 하면 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지금 성장주 못 간다. 그래서 이거를 팔고 보세요. 코스모 신소재 매도해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추가 매수합니다. 또 산 거예요. 6,080원 안에서.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 매도 못하고 갖고 있었다면은 그냥 이 자리에 있었겠죠. 3월 26일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죠? 그냥 이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이걸 매도하고 갤럭시와 머니터를 샀으니 여기잖아요. 3월 26일이면. 그죠? 훨씬 난 거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해야 손실 복구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코스모 신소재를 손절한 겁니다. 손절해서 갤럭시아 머니터 더 산 거예요. 6,080원 안에서. 코스모 신소재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개별주 장세라 갤럭시아 머니터의 반등이 더 확실하고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안전하고 빠른 손실 회복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매수했고요. 예, 어제까지도 갤럭시아 모니터리 6,200원까지 다 매수했고 신규 회원도. 제가 분명히 가입하신 분들 살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박날 종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예. 오늘 7,000원에 절반 매도했고요. 나머지 7,500 다 팔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포트를 꾸려서 모든 회원이 신규 회원이건 뭐 기존 회원이건 모든 회원이 포트를 꾸려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났다 그러면 다른 방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 났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 회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 이 중에 5명만 수익 나는 것이 아니고 다 수익 나요. 왜? 포트를 똑같이 꾸려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조차도 손실이 있더라도 그 종목을 팔아서 올라갈 종목으로 바꾸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도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가입하실 분도 제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을 다 상담해 드릴 거고 그 상담을 통해서 팔 종목은 팔아서 좋은 종목이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과 맞는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종목을 몇 개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을 바꿔야 손실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지난 방송 보기 위해서 다시 보시고 유튜브는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어쨌든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는 시장이다. 제가 방송에서도 참 이 주식 매니저로서 정치 테마주 올라간다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시장의 수급이 다 글로 가고 있으니 그쪽으로 같이 가서 수익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다 그쪽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재명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왜 올라가나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 바이든의 인프라 증세안을 통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 여기가 건설주하고 메타버스까지 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요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항상 현덕이 덕분에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도 경기민감주 말씀드렸죠. 시장은 주춤하지만 이 종목은 또 간다 말씀드렸고 체크하시고 오늘도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가 왜 올라가냐 뭐 호재가 있냐 아직까지 특별한 호재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관련자가 좀 주춤하기 시작했죠. 깨끗한 나라가 어제까지도 급등 나가다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맨날 올라가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는 뭐 극동유화도 그렇고 어떤 반사 이익 관점에서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들어간 수급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수급이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ATX-TN이 상한가 들어갔고, 예, ATX도 12%, 예. 이스타코 내가 정책주로서 많이 설명드렸죠. 예, 부동산 관련주인데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이야기 올라가는 게 이스타코다. 그죠? 형지 INC, 뭐 정다운. 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예, 동신건설. 어떻게 얘들 보시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주에 제가 아까 인터지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인터지스까지. 인터지스는 그 해상운송, 이 항만 하역 관련주라서 이거는 사실 우리 그 해상 운임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운임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도요.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 배가 이제 쫙 떠나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배가 다시 돌아와야 또 물건을 싣고 보내는데 이 배가 유럽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기 도착하더라도 물건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예,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있어야 물건 낼 수 있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서 해상운임이 올라가는 이유인데 이게 항만 하역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밀려 있어 갖고요. 근데 인터지스가 항만 하역을 벌써 60년째 하는 회사고 2019년도에 멕시코로 진출한 회사라서 사실 이재명 테마가 아니라 얘는 이재명 테마가 아니라 원래는 이 HMM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HMM 같이. 예, 인터지스는요. 근데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뭐 사회이사가 뭐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 그 종목으로 엮여져 있는 건데 자 이재명 종목 지사 종목 왜 올라가냐? 일단은 수급이 이동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정말 많은 수급이 윤석열 관련주에 빠져나가가지고 이재명 관련주 들어가고 있다. 오늘의 첫 출발이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일단은 뭐 반사이익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명 청년들의 선택적 분노 예, 나무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 청년 민심에 대해서 오늘날의 청년은 민주화 산업화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이 특정 진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때그때 민심의 흐름 안에서 기만하게 반응할 뿐이다. 최근에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 부동산 값부터 이 LH 사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 20대, 30대 청년층의 민심이 많이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애들은 철이 없어서 그래.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해야지. 철이 없으니까는 바꿔간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한 거냐면 선택적 분노다. 나무라면 안 된다. 예. 이 청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저는 뭐 누가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이재명 지사 특징이 뭐냐면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던 거예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정권에서 가장 민감한 게 뭐 부동산 임대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도 비판을 합니다. 왜?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현 정권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왔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원래는 이제 어떤 민주당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빠지고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자, 예전에도 덕성이라는 종목이 제일 처음에 이제 원래 전통적인 윤석열 관련주인데 여기서 제가 그런 말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영상 돌려보세요. 여기서 윤석열 관련주 뭐라고 했냐면 이때 이제 그 공개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등 나왔던 거 아니에요. 덕성이라는 종목이.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 갖는다고 하니까는 이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이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지금 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걸 따라잡을 사람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는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이탈표였죠. 이 청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좀 달래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이재명 지사 올라갈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나오는 지지율에 있어서는 최근에 보시면 다 윤석열 1등 아닙니까? 근데 아마도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는요 이재명이 또 간소한 차로 이긴다던가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윤석열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관련주를 봐라. 많이 안 올라간 거. 이미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전 총장이 대통령 되겠습니까? 아직 1년 남았어요, 그죠? 그 안에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율은. 그리고 그동안 계속 1등 간다 하더라도요, 이 대선 시즌 되면요, 둘 다 올라가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아직 안 올라간 걸 봐라. 대장주가 ATTN. 그 다음 따라가는 게 ATEC.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가 다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정다운이라든가 이스타코라든가 뭐 형지 INC 많이 있습니다. 인터지수도 있고 몇 개 있어요. 프리엠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수급이 이제는 윤석열 총장 관련주만큼 생기는 거예요. 수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조건 대장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대장주가 ATEC TN. 아시겠죠? 윤석열 총장도 장모랑 처 같은 경우도 저는 악재로 봤었는데 계속해서 해명하는 거 보면요. 어쨌든 그 내용 보면은 뭐 그렇게 악재도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누가 좋다 말다가 아니라 윤석열 관련주 많이 올랐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관련주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윤석열 관련주는 웬만한 종목이 막 2배에서 3배 올랐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있다면 이재명 지사는 여기 있다 아직 이거예요. 예. 그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걸로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누가 됐던 간에. 근데 마침 얘들이 빠지면서 그 수급이 다 여기로 들어가고 있고 또 마침 이재명 지사 하는 말이 막 또 이 긁어주는 원래 이 이재명 지사의 그 별명이 뭐예요? 사이다 아니야 사이다. 그거 지금 홍준표 전 의원이 따라한다고 이제 홍카콜라 만들었던 거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또 계속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사야지 또 나중에 또 진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아이고 이재명 거 살걸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아유 그 정치 테마주 안 해. 위험해. 자 이런 건 위험하겠죠. 많이 올라온 거였죠. 윤석열 총장하고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업 동기 나이가 비슷하다. 동기다. 고향이 같다. 충안고 동문이다. 많이 올라온 건 위험하죠, 당연히. 그죠? 인제 올라가는 건 위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제 올라가는 건. 나중에 뭐 지지율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말 사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만큼 최근에 다시 한번 어떤 어떤 이 마음을 긁어주는 답답한 청년들의 마음, 답답한 이 민주당을 떠났던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이런 발언을 그랬던 걸 본다면 지지율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의 약점이 뭐예요? 경제 아니에요, 경제. 그죠?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대응할 수 있는 게 또 이재명 지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가는 이유, 어떤 뭐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뭐 정확한 뉴스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에 또 악재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이재명 지사가 또 갑자기 뭐 지지율이 올랐다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것들을 제가 추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목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재명 종목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오늘 뭐 때문에 올라간 거냐? 이재명 때문에 간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역 화폐를 많이 써요. 경기도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지금 10만 원짜리 지역 화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박영선 후보도 사실 서울시장 되면은 디지털 화폐 나눠준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이 박영선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으면 관련주가 또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오세훈 후보가 그랬으면 아마 올라갔을 건데 지금 박영선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뭐 오세훈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좀 가다 못 간 건데 어쨌든 이 디지털 화폐는 이제는 이재명 정책 수혜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먼저 간 거고 또 갈 게 뭐가 있습니까? 한네트, 그죠? K사인, 로지시스, 위지트, KCT, KCS. 자, 디지털 화폐는요 가상화폐랑은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이런 것도 가상화폐인 거고요. 디지털 화폐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를 또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주로 올라가는 거고, 인맥주 몇 개 말씀드렸고 그 외에 몇 개 종목 꽤 있습니다. 그 우리 VIP 회원님들은요 문자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들으면 다 하시면 되고 이렇게 문자 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 돈이 없을 거예요. 지금 다 물려갖고 뭐 누가 돈 있겠습니까? 팔고 사야 한다. 저도 팔고 산 겁니다. 요거 매도해서 갤럭시와 멀티 산 거고요. 그죠?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뭐 어디에 물려있다 죄다 물려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존버하는 게 아니고요. 존버하다가 상패당하지 마시고 올라갈 종목 이 대일성 싶은 떡잎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일 종목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지 물려있다 그래서 그냥 뭐 손실이 크다? 그래서 그냥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같이 동참하셔야 똑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한 달에 88만 원인 거고요. 한 달 가입하시면 7일 서비스가 나가고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가입 먼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가입 하셔야 요 최현도 대표 카페 오셔갖고 여기서 요 회원가입 하셔야 여기서 88만 원이든 3개월 체크하셔갖고 결제하게 누르시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거고요. 카드로. 그 다음에 모르겠다 싶으면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는 게 맞는 건데 MBN 골드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른쪽 상단 이 마이 페이지에서 방 이동도 가능하고요. 전문가 체인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을 무조건 하신 다음에 023490-4666으로 전화하시면 023490-4666 자동 전화 결제 가능한 거고 저랑 1대1로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은 문자를 샵 2034번으로 내용에다가 최현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대화하시면 되고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문의 가능하고요. 오후 11시까지 전화 받습니다. 아시겠죠?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되냐? 그건 뭐 가지각색이지만요. 한 달에 월 평균 10% 정도 수익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한다고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제가 포트를 꾸려서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모든 매수하 매도는 문자로 나가고요. 중장기 홀딩 물타기 없고요. 매도 없이 매수만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팔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후에 정의연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시면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팔 거 정해드릴 거고 그 돈으로 제가 사라는 거 사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회원이라도 뭐 그 기존 회원 다 똑같습니다. 다만 기존 회원 종목을 한 방에 살 수는 없겠죠. 차차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가 계속 도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회원마다 포트가 제각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금의 가입 시기 회원수가 많다는 핑계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예. 맞춰나가야 됩니다. 포트가 없다. 회원 가입했는데 포트가 안 보여준다. 뭐 장기 포트가 따로 있는 그런 거 안 보여준다. 숨긴다. 그런 건 다 사기다. 응? 아니 회원인데 기존 추천 종목이나 뭐 장기 포트를 왜 안 보여줍니까? 핑계는 이제 뭐 그런 거 보고 도망간다, 탈퇴한다, 그러고서 뭐 숨기는데 아니 돈 내고 회원 가입하는 회원을 못 믿고서 그런 것도 공개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올라온 것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추천한 게 한 100개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추천한 거, 한 달 전에 추천한 거, 그런 거 갖고 지금 뭐 수익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한 100개 되니까 당연히 이 중에 올라가는 거 안 나옵니까? 올라간 거 다 갖고 있대. 실제로 근데 회원이 100명인데 수익난 사람 5명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살 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또 바닥권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다른 걸 팔아가면서 또 샀지만 어제까지도 신기한 다 샀던 거예요. 분명히 오늘 가입하신 분들 내일까지 살 게 있어요. 내일까지는 무조건 사셔야 제가 봤을 때 그거 2, 3일 안에 급등 나오면 오늘 얘기 안 했어요. 그 종목은요. 우리 회원 오늘 다 사는 거거든요. 다 사는 건데 내일까지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2, 3거래일 안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그런 모습 나올 겁니다. 저는 수급을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요. 수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재명 관련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건설주하고 메타버스까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무슨 얘기 나왔냐면 M게임이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NFT 얘기 나왔죠. NFT. NFT가 뭐예요? 네. 대체 불가 토큰.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만드는 것들은 웬만한 게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복제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에 고유본을 매겨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현덕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뭐 몇 개, 몇십 개, 몇천 개, 몇만 개 만들 수 있겠지만은 딱 하나 고유본을 만들어서 이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값어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모나리자 다들 아시죠? 모나리자 원판은 프랑스에 있잖아요. 근데 복제품이 많이 있지만은 이 원판의 값어치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 있는 이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도 고유 번호를 붙여가지고요. 예, 말 그대로 대체 불가 토큰. 이거에 대해서 삼성의 투자 전문 회사가 이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M게임 같은 경우도 이 게임주들이 보통 게임 아임에다가 이 NFT를 붙여가지고요. 어떤 아이템은 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M게임이 그와 관련해서 올라간 것이다. NFT.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뜨고 있는 것이다. 예. 왜냐면 이 대체불가 토큰은요. 메타버스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메타버스 갈 때가 됐다. M게임 전에 10,000원 넘어간다 그랬죠. 무조건.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IM 또 올라왔죠? IM. 8-1 올라왔죠? 알체라 올라왔죠? 알체라? 그죠? 한빛소프트 올라왔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올라올 겁니다. 메타버스는 왜 올라오냐? 일단은 로블록스를 보시게 되면 이틀 급등, 이틀 조정.
오늘 밤에 나스닥이 조정받는다면 한 번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러고 나서 얘도 지금 아크인베스트가 여기서 매수한 거라 그랬죠? 예.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예.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 되는 거예요, 얘가. 그 얘 상승과 함께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M게임 되는 거예요, M게임. 예. 알체라. 그래서 메타버스 신경 써야 되고, 건설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GS건설하고 대웅건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갔어요. 조만간 갑니다. 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건설주는 일단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잘 보세요. 요새 여러분들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 토론 봤습니까?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 예.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진 않을게요. 괜히 또 뭐 누구 편이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오세훈 후보가 거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 되면 무조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재건축 재개발 푼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부동산 값은 또 올라갈 거고요. 왜냐면 재건축 되면 그 주변 아파트 다 올라가요. 재개발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거부터 바로 하기 때문에 건설주가 안 갈 수가 없는 거고, 이 건설 경기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또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판세가 뒤집히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절대 여기 지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판세가 이미 좀 바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건설주가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시멘트 같은 경우도 실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한일현대 시멘트. 한일 시멘트 이미 급등 나왔죠. 그죠? 근데 한일이 현대 시멘트를 인수했어요. 과거에 시멘트 하면 급등했던 게 바로 현대 시멘트예요. 근데 한일이 인수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한일 시멘트 올라간 게 없어요. 과거에 2018년도에. 근데 현대 시멘트가 어때요? 급등했잖아, 이때. 왜 급등했어요? 경협주로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인프라로. 경협주로. 현대 시멘트가. 그죠? 기억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대장은 한일 현대 시멘트에 이제는요. 원래는 한일 현대 시멘트, KCC 아직 갈 자리 많습니다. LG 하우시스, 하츠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신양이. 그죠? 쌍용양이 아직도 안 갔어요. 예. 네. 아직 안 갔습니다. 동아지질 아직도 안 갔어요. 갈 자리 많아요. 홈센터홀딩스. 예. 동신건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재명까지 붙었습니다. 가구에서 NX. 예. 우원개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개별주들만 가는 시장인 거예요. IT, 바이오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분명히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종목 다 체크해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저 기억이 안 나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돌려보기, 유튜브는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꼭 체크해보시고, 특히 시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돌려보기 아니면 지난 방송 보기에서 제가 바로 올려놓을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회원가입 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예, 여기서 꼭 하시기 바라고, 회원가입 하실 분들은요, 예, VIP 회원만 이렇게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올라갈 거, 지금 시장에서 안 움직이는 거, 그런 거 팔아가지고 지금 올라갈 걸 사야 확실하게 손실 복구할 수 있다. 예, 오늘까지 가입하셔야 내일 아침에 살 게 있다. 내일까지는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VIP 회원들은 내일 또 오셔가지고 기대하셔도 되고요. 예, 시간에 의해서도 뭐 좋은 내용 나오네요. 기대하시고 내일도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예,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음악 나오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